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 날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겨보는 방송. 화면 중독 때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끝났다. 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컨텐츠 화면의 노예 시간입니다. 빠밤. 이번 화면의 노예 시간에 다뤄볼 화면은 최근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 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네. 이제 김숯불님 한 줄줄거리 기대된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달려라 아니겠지? 네, 이 영화 그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스승의 날에 틀어야 될 것 같은 교육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 줄 줄거리. 네. 진정한 자립학 교육과 사회로의 걸음마. 워싱턴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야 광고 멘트야? 그럼 노래를 그런 걸 했어야지. 미국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내 인생이 그랬었어. 달라졌다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있었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좀 아니더라고. 노래를 못해서. 노래가 그것도 자신 있었고 없었지. 바비킴 버전도 있었어. 워싱턴 대학 뭐 사람 있었는데 왜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별로 그렇게 안 살더라고. 아니 일단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쫄깃쫄깃한 느낌을 주는 이제 스릴러 장르의 영화인데 뭐 사실 스토리나 반전은 뭐 크게 엄청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스토리나 서사 어땠는지 요 스토리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김숯불님 스토리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 친구들 말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영화를 보면은 시계를 자주 본대요. 이유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아쉬움으로 시계를 본다 그러는데 반대로 저는 영화 볼 때 절대 시계를 안 보는 타입인데 이번에 런 보면서 처음으로 시계를 봤어요. 왜죠? 재미없게 봤네. 재미없게 봤어. 제가 약간 사전에 영화 정보 없이 보러 갔다 그랬는데 네네. 영화가 90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에 비해서 한 40분까지는 좀 되게 조용히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뭐 약간 90개 그런 사람한테 쫓기는 스릴러물인지 아니면 뭐 귀신 같은 게 나오는 옛날 그런 이마룡과 이홍렬이 열연했던 기곡산장물인지 귀곡산장이 나와? 네.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만한 게 집이 겁나 시골 외딴 곳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제 3세계 것들이 쳐들어오게 딱 안성맞춤이거든요. 제 3세계. 나무로 만든 집에 네. 지하실도 있고 엄마는 약간 종종 집을 비우고 그런 느낌인가? 클로버필드 같은 느낌인가?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그 오래된 집에 있는 지방령 같은 거. 네. 네네네네. 귀신 입주하기 딱 좋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귀신 입장에서는 돌아볼 것도 없이 매매 계약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래서 다시 말해서 40분까지 이 영화의 스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저 되게 궁금한 거예요. 포인트를 못 찾았구나. 네,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근데 40분 정도 40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치. 40분 정도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영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스포인데 결국 그 이야기가 터지는 게 개가 먹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거야. 계약이랑 이 무슨 개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좀 그래서 아니 물론 뭐 개도 아프면 약 먹어야죠. 개가 아프지 말들라는 뜻은 아닌데. 네네네. 당연하죠. 영화의 끝을 보고 다시 이 계약 정도로 돌아오면은 네. 이 약의 진실을 파악하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조금. 그 재밌긴 했었는데 거기다 좀 에너지를 좀 많이 쓴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 과정이 엄청. 근데 일단 네. 그 약이 진실을 밝히는 뭔가 딱 이제 촉발제 같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긴 했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네. 사실 이런 약의 초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매트릭스에서 진실의 알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큰 충격 받은 적이 있었고 뭐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뭐 허준이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갔을 때 돌쇠에 병든 노모한테 발목이 잡히는데 네. 그때 노모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탕약에 부자라는 독소가 있는 약초를 넣어서 탕약을 끓입니다. 근데 이 약의 효성이 너무 좋으니까 돌쇠가 어머니한테 그 약을 되게 많이 먹여서 어머니의 눈이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약이 주는 그런 반전 같은 경우는 이미 허준에서 제가 다 맛을 봤어요. 그래서 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썩 그렇게 다들 공감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냥- 근데 내가 봤을 때 40분이 지났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이런 약간 긴장감을 캐치 못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100% 사이코패스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야. 않아? 역시 그랬단 말인가. 혹시나 했는데. 마치 37분에 파악한 놈이 잘난 체 하지 마라. 들켰다. 아, 들켜버렸다. 아이, 음, 들켰어.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 아니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스토리가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그냥 정말 좋은 말을 얘기하면은 네. 약에 너무 비중을 많이 썼다. 재미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중요한 지점까지 가기까지 조금 과정 빌드업이 너무 좀 더뎠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그죠? 마치 약에서 스토리가 출발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느낌이. 약을 중간으로 놔두고 약 앞에 이야기, 약 뒤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붙였던 같은 느낌. 네, 어쨌든 그런 약, 느낌이었습니다. 약 찾는데 시간을 너무 썼다라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정닥터님께서는 이 스토리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그 스토리 전체가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좀 복합적으로 벌어지거나 네. 뭐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뭐 그냥 보여주는 대로 좀 따라가다 보면 뭐 떡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떠먹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맞습니다. 이게 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좋게 말하면 또 그만큼 또 집중력 있게 한 가지의 그걸로 쭉 밀고 맞습니다. 나가서 음. 영화 집중력 있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이런 스릴러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고 있는 영화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고 기본에 충실한 작품이다. 네. 네네. 그리고 그 요런 이야기처럼 좀 그 일상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류의 영화들이 저는 귀신 영화보다 좀 더 무섭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실이 무서운 법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귀신이 더 무서운데. 아 그런가? 나는 근데 그래요. 귀신은 솔직히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이나 뭐 좀비, 괴물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만 보여지는 거니까 어차피 현실이 없을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면 뭐 이게 안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람이 뭐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보다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약간 외부에 의한 것보다 좀 가정이나 이제 좀 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집에서의 생활이 좀 중요한데 네. 요런 그 개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이제 집에다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엄마죠 엄마 엄마의 존재까지 뒤흔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네네. 거기다가 또 그 도망도 제대로 못 가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클로이한테는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죠. 이게 네, 다리도 그렇죠. 아프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호흡도 좀 가빠서 이게 산소 호흡기도 필요하고 한 번씩 천식이죠. 천식 있는 사람들 쓰는 그 휴대용 네. 호흡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게 사람이 좀 제일 불안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데까지 좀 건드리는 좀 잔인한 영화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 봉삼 씨는 스토리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처음 영화를 제가 보러 갔을 때 네. 그 10분 정도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네. 다들 네. 아시겠지만.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얼마 안 지나서 딸이 엄마를 바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스피드 전개. 결국 처음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운 감정을 좀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영화는 충분히 긴장감 넘치게 재미있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네.
스토리 전개에서는 뭔가 조금 이 섬섬한 심심한 약간 평범한 이야기만 나열하다 끝난 것 같은 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인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제가 네. 그래가지고 뭔가 큰 반전 뭐 결말부 반전이 아니더라도 네네,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되고 아니면 갑자기 긴박해지고 이런 뭐 급변하는 전개가 좀 전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못 본 초반에 그 초반부에 그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뭔가 반전이 있고 나서 내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오히려 한 번 더 봤습니다. 두 번째도 늦었나요? 아니 늦진 않았어요. 설마. 되게 일찍 들어갔어요. 두 번째. 근데 결과적으로 다 보고 두 번째 다 보고 나니까 딱히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에 뭐 반전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그 기존에 봐왔던 스릴러 장르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편견이 좀 작용한 부분이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영화를 두 번 보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스릴러 서스펜서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군가를 막 의심하고 막 해내면서 막 속고 속이는 과정을 막 반복하고 그죠? 그 막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서로 막 쫓고 쫓기고 막 물리적으로 왜 막 심리전하고 잡으려고 도망가고 잡으려고 막 이런 물리적인 과정을 보여준다고 좀 전제를 하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 나는. 내가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전형적인 전개로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좋은 스릴러 영화의 덕목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의 유지 그 부분이라고 규정을 네. 딱 짓는다고 하면은 그 스릴러가 스토리가 서사가 엄청 좋아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좋으면 스릴러면 쪼는 좋은 맛이 거지만 좋아야지. 그렇지 쪼는 맛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 스릴러 영화라는 맞습니다. 것은. 그렇게 어떤 기준을 규정 짓는다고 하면 이 영화는 그 부분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좀 다다랐어요. 그런 결론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뭐 제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뒤에 이 얘기를 또 할 테니까 뭐 네네. 처음 엄마를 의심하고 막 알약 이름을 인터넷 찾아보는 장면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어릴 적 만든 로봇 팔로 이제 그 의심했던 알약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막 꿈쳐서 이름택 뜯어보는 장면 뭐 아니면은 엄마가 밖에서 막 토마토 물 주고 있는데 그동안 모르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 대신 좀 검색해봐 달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정적으로 왜 감금 직후에 막 그 자기 방 탈출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편견에 기대면은 이런 그런 장면들에서 딸이 어렵게 용 쓰다가 거의 다 성공한 순간에 엄마가 나타나서 방 가면서 관객 깜짝 놀라고 이게 몸의 대화를 막 나눠야 되거든. 맞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게 되잖아. 네. 그런 장면들을. 네. 근데 도망치고 막 잡고 막 다시 도망치고 막 이런 걸 반복해야 되는데 아니 그 뭐 계속 반복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번 몇 번은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영화에 대한 내 단순한 기대감으로 따지면은.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장면 연출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영화가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장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영화는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좀 다소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어떻게 이 영화를 봤나 요거를 곱씹어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 전개 방식의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스릴러식 이야기의 클리셰, 그런 것들이 전무한데도 스릴러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 공포, 재미가 모두 느껴지는 굉장히 신박한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스토리 저 앞에도 얘기했지만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해요. 이게 내가 막 일부러 꼬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막 결말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꼬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결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일직선이에요. 스토리가. 맞아요. 네네. 그래서 스토리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그냥 엄마가 이상해서 알고 보니까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맞아, 얘기예요. 맞아. 이상한 줄 알았는데, 에이, 설마 그래도 이상한 이유라도 있겠지. 쓰겠네. 아니면 그냥 이상한 건 알겠지. 뭐 그러니까. 다르게 이상하겠지. 했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니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게 뭔가 무슨 국가에서 보조금을 네. 타먹으려는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 맞아, 거라도 맞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직선이야. 그냥 그냥 이상한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아까 엄마가 X세대야. 왜 어.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나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남의 가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정을 돌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약간 X세대 엄마였어. 맞아, 맞아. 맞아.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네. 심리적으로 네. 뭐 어쨌든 네.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쭉 일직선인 영화였다. 저는 스토리에 네. 대한 감상은 이제 그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네.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해봤으니까 요 스릴러로서의 연출과 구성의 완성도가 어땠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어서 이제 네, 스토리에 좋습니다.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보통 이제 스릴러 장르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뭐 이런 제약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죠. 큐브 같은 것처럼 이제 공간의 제약을 둔다든지 뭐 그렇죠. 에얼리언 시리즈처럼 상대가 존나 세다든지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으로 거기도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 우주선이라는 공간 제약이 그렇죠. 있잖아. 공간의 제약이랑 그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니, 피지컬적으로 딸리니까 더더욱 쫄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어닌지드처럼 심리적으로 쪼이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반은 농담인데 상대가 약간- 씨발 존나 미친 새끼 같은데 존나 꼼꼼하게 씨발 추적하고 이지라니까 존나 심리적으로 쫄리잖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맹목적이고 목적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그렇죠. 더 무서운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혼재가 돼 있어요. 이제 클로이가 이제 걷지 못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이 평범한 공간도 이제 문 잠그고 휠체어 묶어 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집에 전기만 끊어도 요런 살짝만 제재를 가해도 마치 밀실이 되는 거죠. 집 자체가.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이가 이제 또 장애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지컬적으로도 엄마보다 딸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 한참 후달리죠. 이제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요 클로이를 좀 장애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진짜 이 별거 아닌 스토리와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반전이 있는 요 흔해 빠진 대본을 진짜 오로지 연출용만으로 재밌게 만들었다. 아까 봉삼 씨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런 전형적인 스릴러의 틀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밌는 이런 쫄깃쫄깃한 이유는 그냥 그렇죠. 오로지 연출력이죠, 진짜로 그냥. 맞아. 연출력의 힘인 것 같아요. 전작 서치가 그냥 특이한 소재만 승부한 게 아니라 연출력이 뛰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잘 알게 됐달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 아쉬운 점이 초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쪼아놨던 긴장감을 결국 후반부에 가서는 좀 살짝 많이 느슨해지죠. 보면은.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병원 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조금 많이 느슨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나 거기서도 무섭던데. 무섭긴 한데 이제 뭔가 그 앞에 있던 그런 심리적으로 쪼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하여튼 많이 느슨해졌어요. 뒤에 가서. 그런 게 공간 좀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죠. 공간이 그런 변화하다 거죠. 보니까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은 조금 떨어졌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좀 긴장이 덜해지고 막 간호사도 옆에 있고 의사도 있고 하니까 뭔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스릴러 작품들이 겪는 좀 고질적인 문제죠. 이런 게 보면은 끝까지 왜냐하면은 이런 스릴을 유지하려면은 더 큰 자극, 더 큰 제약, 더 큰 섹스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줘야 되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여기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내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요런 그렇죠.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중반에 클로이가 탈출해서 우체부 만나는 장면, 그 장면부터 약간 왜냐면 외부 사람을 만나니까 조금 그런 게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랬어요. 우체부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약국에 그렇죠. 가서 약사도 만났는데 걔들은 도와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의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그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데 우체부 같은 경우에는
나를 노골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좀 긴장이 거기서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더 되던데. 그 사람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에 대해서 긴장이 많이 되던데. 그것도 그렇고 진짜 어. 엄마가 그래. 어떻게 낚아챘지. 할지 이제 긴장되던데. 하여튼 뭐 공간이랑 이런 게 이제 좀 탁 트여 있어서 그런가 저는 좀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좀 후반부는 조금 아쉬웠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네네.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정닥터님께서는 요 스릴러로서의 완성도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쫄리게 하는 좀 조마조마하게 하는 연출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네.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잘 이용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네네. 요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경험해봤을 만한 부분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몰래 뭐를 해본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클로이처럼 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몰래 그러니까 맞아, 몰래 맞아. 훔쳐 먹어 본 적도 있을 거고 엄마 몰래. 어. 그다음에 또 엄마가 뭐 집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처먹었으면 알고 이 돼지 같은 거. 아니 그 클로이 같은 경우에 초콜릿도 너무 많이 먹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까지만 먹어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릴 때는. 네, 맞습니다. 적당히 좀 먹지 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보면 그 엄마가 잘 때 네. 몰래 컴퓨터를 켜서 이게 맞아. 뭘 노는 그런 경험도 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경험해본 그 기억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겠다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등짝 맞는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걸리면 엿된다 약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릴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 거의 현실 체험이었어, 그죠? 약간 그렇죠. 뽀디였어, 뽀디. 아, 근데 진짜 그런 경험들 있잖아. 이제 새벽 같은데 이렇게 몰래 컴퓨터 이렇게 켜가지고 그렇지. 뭐 게임을 일찍 한다든가 일어났는데, 뭐 맞아. 일찍 일어났는데 컴퓨터 켜고 게임하면 안 되거든. 하지 말라 했어. 엄마. 근데 몰래 켜서 하는 거지. 하고 엄마 싶어서 혹시 막 눈도 일찍 거실에 떠졌어. 뭐 문 열고 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막 되게 맞아, 조마조마하면서. 밤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 마시러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치. 맞아.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추리물은 아니지만 이제 클로이가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엄마 몰래 하는 행동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지켜볼 수 있는 그 2층에서 전화하는 장면. 네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별거 아닌데도 제가 전화를 거는 것처럼 진짜 조마조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그 화면 안에서 계속 보이다가 이 감독이 이제 의도적으로 엄마를 잠깐 안 보이게 하는 연출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때부터 이제 관객들도 같이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이게 뭐 언제 이게 들여닥칠지 모르니까. 네. 맞아. 난 분명히 올라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그러니까 무슨 변명을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다가 창문 쳐다봤다가 또 통화하다가 쳐다봤다 통화하다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문 쳐다봤는데 없어. 없어. 이러면서 뒤로 돌아봤는데 어디다 전화를 하고 있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대했단 말이야. 엄마가 암살자야 발소리도 없이 그렇게. 닌자야? 그 다음에 그런 장면 없었다. 밤에 그 또 몰래 컴퓨터 켜서 야기 이름 검색해 보려는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렇게 그냥 인터넷 안 되네 하고 이제 되네. 다음 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뭐 컴퓨터가 그냥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적 많았잖아요. 최근에 막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문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명 중에 한 사람만 회선에 계속 문제가 있죠. 아니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방송 중에 대놓고 디스하는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 기계적인 결함, 뭐 아니면 뭐 시스템적인 결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 저 멀리 엄마가 그 부엌에 앉아 있는 그거를 잠깐 보여주는 무섭다. 연출은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 장면, 그 장면도 어디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었는 건데도 무섭더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상이 맞아. 했는데도 와. 예상해도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약간 일부러 끊어놨구나 약간 이런 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장면 하나로 좀 다 설명이 되게 약간 연출을 해놓은 것 같아서 그쵸. 막 구질구질해 엄마가 막 이 선 꺼내가지고 막 가위로 자르고 이런 거. 안 내가 보내죠? 자르고 막 전기 어. 막 짜릿짜릿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안 보여줘도 되게 그런 연출을. 그런 연출은 하는 되게 거죠. 좋았던 것 같고 엄마 전기 그거 인터넷에서 뽑으려고 완전 아니 코미디였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왜 머리 이렇게 막 뽀글뽀글하게 되면서 하여튼 간에 네. 그 저는 어쨌든 그 장면부터 조금 이 영화가 좀 무섭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약간 그런 장면이 뭐 클리셰 같은 연출이긴 하지만 설명도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무섭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나왔던 맞습니다. 연출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 영화보다 몰래 나가서 그 약국가 했을 때도 엄마가 결국엔 나중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는 걸 딱 보여주는데 진짜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왜? 내가 무섭더라고. 어. 아니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왜? 이게 갑자기 뭐 약간, 아파져서 환상인가? 상상인가? 약간 그럴 그런 수도 느낌이. 있겠다. 약간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애가 음.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허약한 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나 먹을 후다닥 먹어서 들어오니까 엄마 환상을 같은 보는 거 거야.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연출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내가 클로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엄마를 보는 쫄짜구만 순간 저거 씨. 저거 완전 쫄짜구만 쫄짜 저거. 아니 엄마를 보는 순간 이런 거 있잖아. 엄마한테 뭐 잘못했다 딱 걸렸을 때 완전 좆됐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진짜 그 씬에서 약간 카메라 연출이 클로이를 이렇게 비추다가 엄마 다이앤이 문 앞에 이렇게 뭔가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 있어. 뒤에서 빛 맞아. 받으면.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완전 에어리언 연출이었어 거의. 너무 무섭더라 그거. 어떻게 보면 그 클로이의 그 행동 중에서 엄마한테 제대로 걸린 장면이 거기서부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전까지는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좀 많이 쫄렸던 것 같고 네. 이 보면서 뭐 연출이나 구성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감독도 아마 그 초반에는 그 애가 처음에 아픈 거에 좀 집중을 하게 해가지고 왜 그 무슨 병명이랑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일 초반에 맞아요. 뭐 당뇨병이랑 뭐 심장 뭐 신부전증, 피부병,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애가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클로이가 나오는 맞아요. 장면부터. 맞아요.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그런 거 보고 근데 정닥터가 의사 입장으로 처방전 보면은 그 약이 초반에 이게 맞는 약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김이 새지 않았어요? 그거는 약사는 약사액, 약은 약사액.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안 걸리네. 안 걸리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제가 그리고, 의사는 아니지만. 트릭옥신이 뭔지 몰랐나요 그래서? 당연히 몰랐죠. 공부가 부족하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지금 알았는데 약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한번 주춤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네네. 뭐 그래서 초반에 좀 반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놓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떡밥들을 계속 뿌리잖아요.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태어났을 때는 애기 걱정 되게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장면이 초반에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링 안에서는 이제 딸내미에 대한 약간 뭔가 이상하게 모정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엄마랑 딸이랑 있는 장면 나올 때는 또 둘이 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상한 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나중에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게 모든 떡밥이 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가 되니까 이게 그런 류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고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딱 전달을 해주니까 이게 확실한 공포를 주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류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여기까지로.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봉삼 씨께서는 요 스릴러로서 연출과 구성을 어떻게 네. 보셨는지? 네. 앞서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조금 기존의 스릴러하고 다르게 뭐 좀 차별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것과는 좀 별개로 개연성 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뭐 처음 딸이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음. 단순히 그냥 알약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 조금 나는 아쉬웠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아.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앞서 몇 차례 좀 반복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제공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알약통의 처방전의 이름이 뭐 조금 그런 다르다고. 계기로 주인공이 자기 엄마를 막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네. 하면은 네. 되게 조금 개연성 있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냥 어린 소녀가 네.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 여자를 평생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네. 그죠? 한 20년 가량을. 아, 근데 약통의 처방전 이름 하나 보고 갑자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막 의심하면서 자기 몸도 제대로 된 성취하는 상태인데 막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진실을 알아내려고 막 파헤친다? 라는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솔직하게 저도 얘기하면. 그 장면 보면서 그 생각. 만약 우리였으면 엄마가 약을 음. 주면은 뭐 좀 이상해도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먹고 치웠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앞서서 뭐 엄마 역으로 나오는 그 이제 다이앤이 뭐 그 클로이에 대해서 뭔가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도 노출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그잖아. 그렇죠. 이거 약을 먹이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잖아, 사실. 그쵸. 그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심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막 쉽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인데 갑자기 뭐 밥 먹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나왔어. 갑자기 내가 그걸 보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빠 자는데 아빠 머리에도 대보고 엄마가 자는데 엄마 머리에 이게 진짜 자기 머리카락이 맞는지 실수로 들어간 게 맞는지 막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어색했어. 좀 맞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약간 빌드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중첩돼서 이유가 그죠? 네. 그랬으면 좀 괜찮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긴 근데 하네요. 네. 그렇게 느낀 관객이라면은 이어진 이야기에서 아무런 반전도 없이 모든 것이 딸이 의심했던 그대로 진실이었습니다. 짠짠하는 것이 조금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그렇긴 좀 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 뭐 클로이의 의심이 계속되는데 알고 보니 뭐 의심일 뿐이었다. 라는 증거가 조금씩 나오는 거야. 뭐 만약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내 의심이었구나 화해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것도 사실은 또 엄마 터지던가. 꿈이건 막 이런 뻥. 식의 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면 진짜로 그렇다던가 정말로 알고 보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반전이 나온다든가 그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글 검색 몇 번으로 탄로날 수준의 어떤 거짓말로 딸과 주변을 평생 동안 속여왔다는 속였다. 설정 어떤 그런 설정이 조금 갸웃거리게 하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반대로 이런 이야기 전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그 엄마라는 인물이 우리가 뭐 기존에 봐왔던 어떤 뭐 어닌지드처럼 진짜 막 범접 불가한 것 같은 진짜 막 너무 막 그런 어떤 살인범이라든가 그죠? 막 아니면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냉혈한 무슨 사이코패스라든가 막 연쇄 살인범처럼 그런 허구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엄마와 딸 두 인물의 감정에 더 몰입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었어요. 어떤 그렇죠.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눈 감는다면. 네. 그래 정말로 이제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빠였어. 엄마인 줄 알았던 아빠였어. 그런 어떤 배신감. 자는데 텐트를 친 거야 엄마가. 미친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이걸 받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네. 어떤 몰입감은 있었다. 그랬고 감독이 감독의 전작이 그 컴퓨터 TV 화면 뭐 아니면은 영상 통화 CCTV 장면만으로 작품을 좀 끌고 갔던 것으로 큰 호응을 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감독님이 영화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찍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습니다. 뭐 다른 장점을 좀 얘기해 보면 네. 이게 앞서 이야기의 뭐 개연성에 대한 약점을 지적했지만은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영화 보는 중에는 계속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런 약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 거지. 맞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계속 막 개연성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어. 그게 뭐 공간의 활용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되게 잘 커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신PD님 얘기해 주신 거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경이 되는 공간을 무한정으로 넓게 보여주는 것보다 왜 그 공간을 오히려 제한하면 좋은 작품이 나온 사례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도가 뭐,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큐브나 말씀해 주신 큐브나 아니면 부산행 그죠? 아하. 반대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장한 반도는
뭐 자세한 설명을 해놓고 뭐 미드 웨스트 월드 같은 시리즈도 보면은 그 시즌 1, 2 되게 재밌었는데 시즌 3에서 웨스트 월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AI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잃게 된 경험도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워킹데드도 시즌 계속되면서 왜 세계관이 계속 커지잖아. 처음에는 그렇죠. 뭐 건물 하나, 뭐 농장 하나, 교도소 하나 이랬는데 나중에는 점점 커지잖아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된 약간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주인공이 좀 신체가 자유롭지 않다는 부분을 영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긴장감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1층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2층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지하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이렇게 마치 각각의 다른 챕터가 있는 것처럼 영화 한 편 안에서 한 집 안에서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몰입감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출력이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김숙불님께서는 요 스릴러로서 요 완성도 같은 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일단 그 모든 뭐랄까요 좀 이게 이야기가 뭔가 꼬여 있다, 뭔가 의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세 분이 얘기했는 것도 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시작점은 그 이제 클로이가 자기가 처방받았던 약이 바뀌면서 그 약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마루에 몰래 내려가서 컴퓨터를 하고 그 약의 성분을 찾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띄웠을 때 다행히 이렇게 실루엣으로 몰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좀 구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약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뭐 클로즈업을 빡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음악을 빡 때려가지고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놓칠 수 없게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찰나 한 2초를 실루엣만 있는데도 잘 보였어요. 진짜. 맞아요. 이상하지만 흐리지만 잘 보였어요. 그 참 이상한 말인데.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어딘지 모르는 곳에 전화를 하면서 뭔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막 그 다이앤이 부엌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는 그 전화를 끊고 이제 클로이가 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클로이가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넷은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앤이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인터넷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니? 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싸늘하더라, 싸늘해.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신봉삼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좀 클래식하게 가려 그러면은 이때 막 그 사람 심리를 긁어놓는 막 그 BGM이 나와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아쟁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아쟁. 아니 미국 영화에 무슨 아쟁이에요? 아쟁 알파벳으로 쓴 뭐 A부터 시작하겠지. 뭔지 알아. 막 이런 거. 사람 심리를 겁나 긁으면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날 만큼 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때 이 우체부 아저씨가 띵동띵동 하면서 긴장감을 딱 끊어놓는 엄청난 한기와 속이 편해지는 기비스콘 전개 싹 시원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그냥 그렇게 해결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분위기와 연출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결을 보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갑자기 분위기를 엄청 올리더니 그냥 클로이가 사실 그냥 찾아볼 게 있어서 컴퓨터 했어 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 영화가 역시 구시대의 그런 스릴러와 다르게 요즘 영화처럼 해결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위기 순간을 뭔가 좀 더 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요 이유는 이제 그 봉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의심했던 게 진짜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반 정도 지나갔을 때 집에서 탈출한 클로이가 다시 이제 다이앤에게 잡혀서 지하실에 갇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그 모든 연출과 스토리가 타임 워프를 해버려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떡밥이나 그런 의심이나 뭐나 이거를 한 5분 만에 다 풀어주잖아요. 그 지하실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과거 붐, 엄마의 과거 붐, 엄마의 집착 붐, 병원 납치 붐 한 번에. 맞아.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기다리고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니까 입 벌려 그냥 다 떠먹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는 네. 아, 이 좀 잘 만들어 놓고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급속 정도로 전개를 하나. 그래서 아, 그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아,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뭔가 좀 더 큰 게 있겠구나. 이게 더 이건 좀 작은 이야기다. 이 런이라는 영화에서는. 근데 병원쯤에 오고 나서는 저는 솔직히 이게 액션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게 스릴러고 재밌었거든요. 쫀음악 네네. 들고 그랬는데 이 병원 오고 나서는 갑자기 연출이 좀 액션화가 되면서 이게 정말 스릴러의 타이틀을 달고 찍었던 영화의 마무리가 맞나? 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 진짜 마지막에 병원에서 그 다행히 이제 클로이를 데리고 도망갈 때 저는 이 휠체어가 아니라 쌀포대처럼 진짜 들쳐매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약간 너무 아이, 좀 이렇게 무겁잖아. 근데 무섭긴 한데 너무 이게 좀 그냥 여태 액션 영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었어. 잠입해서 병원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수직가대 내 딸을 들쳐매고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끝에 되면은 삐뚤어진 모성이 빚어낸 헬스 엄마 약간 그런 느낌과 했어. 그렇게 스릴러를 시작해서 액션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약간의 실망감 조금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마지막이 좀 액션물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뿔님이 중간에 그 기대해가지고 우리 김수뿔에 저주 걸려가지고 영화가 꼬꾸라진 거 아닌가? 하하. 우리 영화 볼 때 우리 김수뿔이 기대했던 인물들 다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좀 일찍 퇴장을 하셔서 아쉽습니다. 아, 그럼 맨날 우체- 욕하잖아. 우체부한테 기대를 했나? 기대했지? 아니야 이번에 약간 조금 영화 내용 전체에 기대를 해가지고 영화 내용이 꼬꾸라진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봤을 거는 때. 좀 이 때문에? 있어. 난 사실 엄마하고 2인 1조인 줄 알았어. 아. 네네. 야, 그럼 거기까지인가요, 김수폴님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스릴러로서 완성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